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미국 편에 이어서 스페인으로 넘어왔어요. 스페인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플라멩코, 또 투, 그리고 안토니오 가우디, 그리고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근데 스페인을 대표하는 음악은 뭘까요? 여러분, 스페인을 대표하는 음악은 바로 클래식 기타라고 합니다. 자, 우선 공연을 듣고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아, 정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비파를 이렇게 곁에서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이게 구성이 되게 특이해요. 처음에 이제 클래식 기타를 들려드릴 거라고 했는데 클래식 기타와 비파의 듀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 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클래식 기타와 비파를 같이 연주하는 팀 샤누아라고 하고요. 먼저 들려드린 곡 두 곡 중에 아마 익숙한 곡이 하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 그렇죠. 예. 네, 이 두 번째 곡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혹은 아람브라의 추억이라고 하는데요. 두 곡 다 타레가라는 네, 스페인의 작곡가가 만든 곡입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이 곡을 만들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이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람브라에 직접 가서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는 네,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게 뭔가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인트로만 들어도 이 노래는 뭔지 알 것 같아. 이 곡은 뭔지 알 것 같아라고 할 만큼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친숙하게 아는 멜로디거든요. 네. 이 곡이 이제 클래식 기타 곡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노래 같아요. 네, 제일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네. 제가 그 일설로 듣기로는 클래식 기타 연주자분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은 유명한 만큼 클래식 기타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기법 중에 하나인 트레몰로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사실 좋아하지 않는다. 트레몰로라고 하는 용어는 뭘 말하는 거죠? 네, 트레몰로라고 하면요, 같은 음을 쭉 연속으로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제 비파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네, 이런 기법이 트레몰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타에서도 트레몰로를 이렇게 계속 연주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비파는 생김새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저는 지금 옆에서 처음 봤는데 자꾸 이제 연주자님의 손톱에 눈이 가요. 지금 손톱에 끼고 있는 게 피클인가요? 네, 손톱에 이제 피크라고도 하고 이제 보통 표현할 때는 페이크 핑거네일 아니면은 뭐 가짜 손톱, 우리나라 국악에서는 가조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5손가락을 다 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씩 다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 비해서 또 이렇게 클래식 기타는 왼손과 같이 손톱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이 한 곡에 대한 얘기와 함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왈츠라는 곡을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바로 연주해드렸던 곡이 이제 타레가라는 분의 대왈츠라는 곡이고요. 이제 원래 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그안 발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대왈츠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곡을 아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곡 자체가 하나의 곡 속에 4가지의 다른 분위기가 함께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곡을 들으면서 다양한 분위기 속에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또는 나와 마음이 맞는 파트너와 이렇게 왈츠를 추는 느낌이라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클래식 기타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너무 우직한 얘기인데 어쿠스틱 기타가 클래식 기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또 다른데요. 네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주법으로 봤을 때 어쿠스틱 기타는 이제 피크라는 약간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된 거를 잡고 코드를 잡은 채 연주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네,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는 코드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스트로크라고 해서 이렇게 줄을 다 긁어주는 스타일로 연주를 하고요. 저희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코드보다는 약간 피아노 악보를 보는 것처럼 이제 음표들이 하나씩 있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왼손에서 어느 손가락으로 누를지를 다 미리 정한 다음에 각 음에 맞춰서 오른손도 각자 뜯어주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클래식 기타와 비파의 조합은 저는 사실 처음 봤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듀오가 많은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한? 네, 저희가 국내에서는 저희가 유일한 팀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그 네. 아주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이런 공연을 보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분 아니고서는 이런 조합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정말 귀한 공연을 보고 있는데 이 처음에 어떻게 이 조합으로 네. 우리가 한번 듀오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제의를 받았는데 우선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옆에 계신 비파 연주자분께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이 나뉘어 있군요. 네, 일단 보통 비파 연주자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없기도 하고, 사실 외국에서는 이 비파라는 악기랑 같이 클래식 기타를 듀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들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해보고 싶은데 이제 연주자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서울 9호선에 메트로 무대에서 하는 그런 무대가 열렸을 때 연주자님을 보고 이제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무작정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4년째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비파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이 현을 한번 생각보다 굉장히 탱탱하고 그리고 줄이 좀 굵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여기 문양이 자개 문양 같은 게 있는데 비파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디자인도. 네. 일단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비파는 네.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비파가 일본의 정창원이라는 그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디자인을 그대로 이제 따와서 만든 악기입니다. 정말 특이하고 또 제가 직접 만져보니까 뭔가 느낌이 달라요. 사실 이렇게 비파와 클래식 기타 언뜻 보면 잘 조화롭게 음을 만들어낼까 하모니를 만들어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직접 연주를 들어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두 가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로 약간은 다른 듯한 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장점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책에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스페인 문학은 잘 좀 생소한 편인데 스페인에도 굉장히 굉장히 우리가 읽으면 좋고 또 재밌고 또 유익한 책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루이스 사폰의 잊힌 책들의 묘지라는 시리즈입니다. 이 책도 판타지와 리얼리티, 이 샤노와 팀처럼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적절하게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한번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은 혹시 스페인 문학이나 스페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일단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음악가로 만나 뵙고 있지만은 전공은 이제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림 쪽이 좀 많이 익숙한데, 스페인 하면은 이제 피카소가 네. 있죠. 이제 물론 활동은 프랑스에 가서 하셨지만 스페인 태생이시다 보니까 피카소가 제일 일단 먼저 좀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좀 스페인 하면은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은 명품 브랜드 디올의 네. 수석 디자이너였던 존 갈리아노, 이분이 스페인의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디자인 작업을 했었어요. 또 전공이 패션이다 보니까. 디자인 말씀하시니까 옷도 굉장히 특이한데 혹시 손수 지어 입으시나요? 네. 오늘은 예. 이제 무형문화재 전수자분께서 이제 만드신 옷을 입고 있지만 평소에는 반 정도는 제가 직접 만들어 입습니다. 예. 네. 확실히 뭔가 이렇게 비파 연주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 더 공연이 풍성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좀 한 곡 더 들어보고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이번에도 타레가 곡으로 하나 연주를 해드릴 텐데, 이번에는 더욱 더 잔잔하게 들을 수 있는 책과 더 이제 책을 읽는 듯한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곡으로 연주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주드릴 제목은 라그리마라고 해서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들어보시면은 음은 막 화려하거나 엄청 많지는 않지만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고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이 라그리마라는 곡은 이번 북콘서트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 처음 선보이는 곡인데요. 듣다 보니까 흑백 사진 같은 걸 생각하신다면은 좀 더 느낌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살짝 졸았어요. 아니 그만큼 포근하고 멜로디가 그 착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이 곡의 특징은 뭐예요? 일단은 방금 매미의 울음소리와 함께 라그리마의 눈물 이제 들려드렸는데요. 네. 이 곡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기도 하고 이 눈물이라는 거의 의미를 새로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보통 눈물하면은 굉장히 슬프고 이제 격하고 항상 드라마 보면 있죠. 눈물은 언제 흘려야 되는가 가장 감정이 격할 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제가 생각하는 이 라그리마 눈물은 아련한 그런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눈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어떤 추억 같은 게 생각났을 때 흘리는 그런 눈물이 이 라그리마의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연주자님은 어떠셨는지? 네, 또 이렇게 저한테도 또 기회를 주시는데 우선 이 눈물이라는 곡이 일단 저희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아련한 추억이라든지 약간 슬픈 느낌이 그런 생각이 나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후반부는 이게 조금 격해지는데 이게 슬픔이 격해지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아프고 힘든 것들을 조금 잊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세게 받아들이고 약간 극복하는 듯한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이제 두 분 연주자분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련하면서도 뭔가 애잔한 그러면서도 뭔가 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처럼 이제 계절이 바뀌는 타임에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화이트 노이즈처럼 지금 매미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매미 소리가 거추장스럽게 들린다기보다는 이 음악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 그런 계절적 요소로 가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이제 관계자분들과 이제 사회자분들께도 감사하지만 뒤에서 같이 연주해주는 매미한테도 감사를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제 서초구립 양재 도서관에서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지금 해외 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분들에게 세계 다양한 곳곳의 문화와 음악 또 문학을 같이 전달해주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저는 이 클래식 기타 쪽 샤누아를 만나고서 정말 그 세상은 넓고 음악적 장르도 상당히 넓구나. 비파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그러니까는 이 동서양의 악기가 이렇게 이런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놀라웠거든요. 이렇게 공연을 다니면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시나요? 네. 이제 샤누아 음악 자체가 악기부터가 이제 이렇게 타는 악기를 발현 악기라고 하는데요. 발현이요? 발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둘이 만나서 하는 것도 또 국내에서는 유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느낌을 좀 많이 받으세요, 관객분들이. 네. 근데 또 저희만의 그런 장점이라고 하면은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또 팀의 목적 자체가 힐링하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소개할 때 이런 말도 합니다. 듣다가 이제 눈을 감아도 된다. 주무셔도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주는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고 효과도 다른데 편안함, 힐링 이 두 가지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ASMR 잠 올 때 들으면 좋은 ASMR 곡을 편곡해가지고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마지막에 저희가 연주할 곡에 대한 그런 스포일러를 살짝 해주셨네요. 예. 그래서 사실 클래식 기타 하면은 우리가 흔히 스페인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고비아, 기타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고비아. 저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만 갔다 와본 적이 있는데 스페인 클래식 기타가 또 포르투갈하고는 좀 다르죠. 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클래식 기타도 그 커버하는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파두라고 하는 장르가 있고 또 클래식 기타, 스페인 클래식 기타는 클래식 기타만의 또 다른 느낌이 있는데 스페인 클래식 기타의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 우선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스페인에 대해서 제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스페인의 정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스페인 하면은 플라멩코라고 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신나고 격렬한 이런 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또 플라멩코를 위한 기타가 또 따로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또 사실 이제 스페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저는 이제 스페인 드라마들을 가끔씩 보는데 이제 그것들을 보면은 물론 신나고 그런 열정적인 분위기에 들어 있지만 그 내부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흔하게 그냥 볼 수 없는 약간 더 깊은 감정들이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한참 막 이렇게 열정적이고 신났다가도 뭔가 우울할 때는 한없이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딥한 것들이 그런 스페인의 열정 속에 항상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들려드린 곡 3개를 봐도 이제 뭔가 조금 밝은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느껴보고 깊이 느껴보면은 조금 그 안에 아련한 기분들이나 약간 잔잔해지는 기분들을 함께 네.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플라멩코를 위한 기타가 이 클래식 기타가 좀 다른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도 플라멩코용 줄이 따로 있고요. 또 지금 보면은 클래식 기타 이런 현의 넓이가 있는데 사실 현의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빠른 음악을 연주하기가 좀 힘든데요. 플라멩코 보면 좀 특징적인 게 있죠. 그 무용수 아주 화려하게 심화자락을 휘날리면서 그래서 플라멩코는 격한 춤과 함께 하는 음악이다 보니까 네, 음악 장르가 조금 다르게 좀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스페인 컨텐츠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즐기고 있는 스페인 컨텐츠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의 종이의 집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스페인에서 만든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영화 배우 중에 한 명이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라고 있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페넬로페 크루즈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출신이에요. 스페인의 영화나 문학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참 즐길 거리가 많은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게 단순히 문학성만 있는 게 아니라 판타지적 요소, 재미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서초구립 양재도서관이 준비한 여러 가지 문화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학들을 함께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지금 스페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플라멩코 굉장히 격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혹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저희가 북콘서트를 통해서 여기 연주를 들려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와 있지만은 사실 요 앞에 있는 이런 셀레켄 주신 책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궁금한데요. 뭔가 좀 스페인이라든지 이번 주제에 이런 책들을 좀 선정하신 이유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책이 더 있을까요? 일단 이 책은 돈키호테 이후로 가장 유명한 스페인 작가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시리즈가 4부작인데 2친 책들의 묘지라는 시리즈고요. 총 4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성이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스페인의 현대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스페인의 정치와 역사 그리고 여러 가지 얽힌 개인적인 이야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함께 버무러져서 이 이야기들을 찾아가는데 재미가 있거든요. 스릴러를 좋아하신다면은 이 책을 읽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한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스릴러적인 요소 그러면서도 또 판타지스러운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이라는 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가가 작년에 타계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이 2친 책들의 묘지가 4부작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한번 책을 펼치면은 끝이 날 때까지 아마 놓지 못할 거예요. 그 정도의 재미와 문학성을 함께 겸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어떤 예술 작품이든지 이걸 만든 사람이 완성을 하고서 그렇죠. 이제 타계를 하셨을 때랑 완성을 못 하고 가셨을 때 그때 좀 참 반응이라든지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네, 다행히 완성이 된 작품이네요. 저도 한번 오늘 콘서트를 끝나고 가면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들려드릴 곡은 스페인의 플라멩코의 격한 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탱고가 보통 생각하는 탱고랑은 약간 다른데요. 일단 제목은 탱고 앤 스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카이라고 하면은 영어의 하늘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데 인조 가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조 가죽이요? 네. 만드신 분은 롤랑 디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곡가인데요. 이분은 이제 탱고를 만드는데 가짜 탱고라는 이명을 이제 가진 탱고를 만들면서 가죽 옷을 입고서 다니는 카우보이를 떠올리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곡이 이제 가짜 탱고 이렇게 불리고요. 또 이 곡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박규희 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 기타 연주자분이 계신데 올해 또 굉장히 여러 컨텐츠에서 이런 클래식 기타 음악을 소개할 때 자주 연주하시는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주하는 비파도 그렇지만 클래식 기타도 상당히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로 연주할 수 있는 최고의 음악이 이제 탱고 앤 스카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실 때 들으실 때 소들이 막 그리고 그 사이에 카우보이가 다니는데 약간 춤을 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탱고 앤 스카이의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탱고 앤 스카이 비파와 클래식 기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멜로디도 어쩐지 익숙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익숙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 뜯는 스트로크? 그런 뭐 느낌의 뭐 비슷함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게
가짜 탱고라는 제목을 가지고는 있지만 탱고의 느낌이 그다음에 그 리듬과 그런 박자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들어보진 않았지만 익숙하게 들렸을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후반부 같은 부분에는 뭐 한두 번 정도지만 스트로크를 조금씩 가미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익숙한 어쿠스틱의 그런 기법이 보여서 조금 함께 익숙한 느낌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네 곡을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잔잔하다, 차분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비파나 클래식으로 좀 이렇게 흥겹게 또 재밌고 좀 졸음을 깨울 만한 그런 거 없을까요? 혹시 있으면은 잠깐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같이 연주를 쭉 해오고 있었으니까 악기별로 하나씩 뭔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저는 좀 짧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비파라고 했을 때 제 윗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아주 익숙한 곡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의 음악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 대단한데요. 이거 혹시 이웃집 토토로의 OST 아닌가요? 비파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른데 비파가 또 요런 면이 있네요. 마치 이제 성악가가 트로트를 옆에서 불러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흥겹고 정겨운데 클래식 기타로도 요런 재미있는 요소를 좀 흉내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레퍼토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상 제가 아직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아쉬움이 남으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잠이 확 깰 수 있는 독특한 음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파곡 처음 들었을 때 잠깐 움찔했는데 왜 움찔했는지 아세요? 혹시 쿵푸어슬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주성치의 쿵푸어슬 보면은 비파로 이렇게 무공을 날려가지고 사람을 막 쓰러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파동이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비파의 특징이 그건가요? 네. 사실 사람이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말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파란 악기 자체가 원래는 말을 타고 또 전쟁터에서 쓰던 그런 악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조용한 곳에서 지금처럼 이런 매미 관객이 없는 그런 곳에서 연주를 하면은 1km 밖까지 소리가 나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멀리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격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비파라는 악기가 주로 이제 귀족층에서 많이 좀 쓰던 악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제 악기는 특별히 좀 더 화려하지만 굉장히 화려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주하는 기법도 이제 아주 옛날 당나라 시대 때는 50가지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것들을 많이 하는 또 흉내를 잘 내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잠깐 아주 굉장한 걸 보여드렸는데 또 연극 같은 특히 경극 같은 그런 데 보면 칼이랑 창을 가지고 많이 싸우죠. 그런 소리도 낼 수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칼이나 창이 서로 맞부딪히는 소리? 네, 이제 이런 칼이나 창 소리 같은 거를 좀 흉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소리를 좀 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새소리나 아니면 백조 같은 거를 이제 흉내내기도 하는데 잠깐 백조가 있는 그런 호수 같은 그런 것도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진짜 비파로 할 수 있는 소리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이제 다시 이제 이베리아 반도로 돌아와서 사실 이제 이베리아 반도는 두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스페인, 또 하나는 포르투갈입니다. 근데 두 나라 모두 비슷한 정치적 그 환경을 겪었어요. 70년대까지 군사 독재 정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 책에도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베리아 문학에 대해서 이베리아 반도의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책으로는 제가 잊힌 책들의 묘지를 갖고 왔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포르투갈의 그 1960년대 70년대 정치 상황을 다룬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영화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연을 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사회상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스페인 그 정서하면은 뭔가 애잔한 게 있다. 흥겹고 뭔가 리드미컬하면서도 그 안에 애잔한 정서가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마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15세기까지는 그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15세기 초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페인 문화 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서양 문화이면서도 더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클래식 기타의 특징이 아닐까, 매력 아닐까 싶은데요. 자, 다음 곡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곡은 저희가 황혼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은 뭐 비록 스페인의 곡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연주해와드린 곡들과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고 특히나 이런 황혼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나 여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책을 접하고 책과 함께하는 시간에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된 곡입니다. 네.
그 방금 이제 황혼이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그 연주를 해주셨는데 이 정오에 듣는 황혼의 그 음악도 그럴싸한데요. 이 뭔가 약간 황혼의 느낌이 있지만 그게 아주 슬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우선 이 곡은 이제 코타로 오쇼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곡이고요. 이분은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를 하지만 이제 저희 클래식 기타처럼 핑거 스타일이라는 주법으로 연주를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박규희 씨랑도 같이 이제 콜라보를 진행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코타로 오쇼 분께서 박규희님 위해서 곡을 써준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이 코타로 오쇼라는 분이 원래는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베이시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작곡한 곡들을 들어보면은 베이스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주고 무게를 조금 더 실어줬을 때 그 느낌을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섭외 요청을 드렸을 때 이 서초구립 양재도서관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어떤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 어떤 음악적 특징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일단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 콘서트에 대한 주제를 주셨을 때 전 사실 중간에 연주해 드렸던 탱고 앤 스카이 이 곡을 좀 먼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곡가가 출신의 나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들려드릴 밤과 꿈이라는 곡을 한번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곡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곡이고요. 보통 연주를 할 때는 이런 서양 악기로만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지금 저랑 같이 샤누아로 활동하시는 밤하늘 별빛 연주자님이랑 이렇게 듀오로 했을 때 굉장히 편하게 들리더라고요. 해서 마지막 곡도 지금 낮이지만 정오지만 아주 잘 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라서 선정한 것도 있고, 또 이런 책들을 읽었을 때 좀 꿈을 가지게 되죠. 또 판타지로서 이제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때 꾸는 꿈도 있지만 또 앞으로 자기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또 그런 꿈도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밤과 꿈 이 곡을 선정해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의 느낌을 생생히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울 만큼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자꾸 이 음악에 빠져드는 것 같거든요. 이 랜선으로나마 이 클래식 기타와 피파의 이 환상적인 하모니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그 서초구리 양재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북앤뮤직은 다음 주에는 일본 문화, 히가시노 게이고와 하루키로 대표되는 일본 문화, 그리고 재팬 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샤노의 팀의 마지막 곡 청해 듣겠습니다.